반갑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가 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무난했습니까? 자, 대체적으로 지문이 좀 길었고,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 전 부분에 거쳐서 구석구석 문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특징, 꼭 점수를 많이 받았으면 제일 좋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두 번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으로 정리하시고, 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로 문제가 엮어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매번 출제되는 지문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도 돼 있어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것 4번이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하고 출발하니까 웃긴다 이래 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지금 1번과 같은 지문은 완전히 기초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용어의 정의 반드시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한 문제 출제됩니다. 다른 지문들은 자 맞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인데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의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확하게 돌았고, 우리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 5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았다 그랬죠. 허, 운, 정, 해, 일 이렇게 익혀 나갑니다. 허가 뭐죠? 허 나오면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면 취소됩니다. 해,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취소되죠. 이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되니까 취소 사유 참 이야기도 많이 했죠. 탤런트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됐죠?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취소 사유 5가지가 너무나 잘 나왔고, 그중에서 지금 3번 지문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가장 정확하게 돌았죠. 수정해 볼까요?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와 의뢰인 상호간에 반드시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개공사 상호간이지 의뢰인 상호간이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이 등록관청은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거래정보망에 관련되는 것은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토장관이 지정을 하고 지정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개공사 1인, 정보처리 기능사 1인, 둘 다 XX죠. 개공사가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1인, 정보처리 기사 1인입니다. 글자의 문제가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또 정보처리 기사지 정보처리 기능사 아닙니다. 기사는 자격증 중에서 제일 높은 직급입니다. 기사 아래 기능사, 기능사 밑에 산업기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개공사가 거래정보망의 전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X죠. 개공사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갑니다.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 중개대상물도 출제가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토, 근, 입, 광, 공이라는 5가지 물건이 있다 공부하셨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1번. 20톤 미만의 선박은 준부동산으로서 등기가 되지만 중개대상물은 되지 않습니다. 답이 1번. 자, 2번 사유지 되죠. 도로 예정지니까 제한을 받더라도 사유지, 토지잖아. 토지 됩니다. 미등기 건물도 되고 무가 건물도 됩니다. 특히 4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당연히 됩니다. 되고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 근, 입, 광, 공,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죠. 안 되는 것 답은 1번이었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되면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서류로 묶은 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자, 매수자가 있겠고, 개공사가 중개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중개가 완성되었다 그럽니다. 완성이 되면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죠. 자, 기억에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실비 영수증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니까 X, 디귿의 확인 설명서 동그라미 업무 보증 관계 정서 사본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미음, 비업, 전속 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개공사 일방에게만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이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 아주 중요합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5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답이 2번인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이는 누가 부과합니까?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고 여러분들은 자격증에 관한 것은 누구? 시도지사하고만 놀죠. 다른 사람하고 절대 놀지 않는다는 것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 몇 번? 2번. 자, 1, 3, 4, 5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3번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6월에 업무 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3번 5. 당연히 2번이 틀렸으니까 다 맞는데 특히 5번 같은 지문 일부러 암기하셔야 됩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에 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5번 지문 별도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자, 틀린 것은 답은 가볍게 2번 정리했습니다. 6번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이죠. 5번부터 볼까요? 자, 5번 중개계약에 따른 개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의 의무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멸한다. X입니다. 수수료 받지 않았다 하여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손해가 발생되니까 내가 받았던 수수료 돌려줄게.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것도 말 안 되는 거죠. 보수와 손해배상의 의무는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멸한다면 X입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5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판례를 정리했다면 1, 2, 3, 4 판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특히 동그라미 1번 거기 둘째 줄에 보시면 전매 중개를 한 경우 결과적으로 줄 걸까요? 전매 차익이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해당한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2번 판례도 너무나 중요하죠. 한 개의 사무소만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때 2번의 셋째 줄 중개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텐트나 파라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무소를 치면 이중사무소에 해당한다. 즉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도 이중사무소에 적발한다 취지입니다. 중요하죠. 3번 너무나 잘 나오는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우연히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체크합니다. 4번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래서 수수료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이 무효다. 그죠? 원래 법정 수수료를 2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3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초과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200만 원은 정상이고 100만 원이 초과됐으니까 초과 부분을 뭘로 본다? 무효로 본다. 그래서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례가 만들어져 있고 초과 부분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 1, 2, 3, 4, 5번 잘 소화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7번 넘어갑니다.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답이 4번인데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때는 보증금액 1,000만 원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X예요. 거기 특수법인이 하면 안 되고 지역 농협이 이렇게 갈 때 1,000만 원 이상이죠.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법인은 무조건 2억 이상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틀리는 것 4번. 자, 1, 2, 3, 5 당연히 지문이 잘 맞게 돌았는데 거기 특히 2번 지문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내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15일 내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은 보전 채워놓고 영업을 하는데 이 15일이라는 숫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30일 내로 해놓고 틀린 걸 찾아라의 문제로 돌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중개를 하다가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서 물어줬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이빨 깨물고 영업해야 되죠. 복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며칠 내로 이빨 깨물고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자꾸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지문으로 정리하시고 8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답이 4번이죠. 1번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기간 없다. 왜?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놈을 몇 년간 보존하라 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가 아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하도록 되어 있죠. 구분하셔야 되고 3번은 재밌죠. 매수신청 대리, 즉 경매 업무를 할 때 업무 정지 기간은 1개월에서 2년 이하입니다. 아주 똑똑하니까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업무 정지는 6개월 이하 1번 같은 지문이 정확하게 돌아 있습니다. 잘못된 것 4번 정리했습니다. 9번 개공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인데 자,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이고 대항력이 있어야만 그 다음부터 보증금 보호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대항력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자, 옳은 게 1번이라면 수정할까요? 2번. 임차인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최우선 변제받는다. 그 전부 때문에 X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주택을 기준으로 서울은 얼마였죠? 1억 1,000만 원 이하일 때 3,700까지 최우선 변제받는데 주택의 기준에 이 암기표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액을 최우선 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상가도 있겠죠. 서울은 6,500일 때 2,200인데 상가의 최우선 변제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는 하지 않지만 전액은 아니잖아. 일단은. 그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임대 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X죠. 주택이나 상가는 최우선 변제는 얼마의 범위? 2분의 1의 범위입니다. 3분의 1이니까 틀렸고 4번 갑과 을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임대인 갑과 임차인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 임대인만 주장할 수 없고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4번도 틀리고 5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X예요.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적 사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임대차의 일시적인 것 어떤 거?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상가도 일시적인 것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뭐 사장이 미쳤어요. 일주일간만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점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일시 사용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
관념은 3개월 미만을 통상적으로 일시적이다 하는데 뭐 3개월 이런 건 아실 필요는 없고 일시 사용은 주택이든 상가든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번 내려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벌칙으로서 옳은 것은 벌칙에 관련되는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단순 암기식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 5번이죠.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5. 그래서 개공사 아닌 자 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하면 아닌 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1년에 1,000. 그래서 5번이 정답이라면 수정해 볼까요?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는 이를 무등록업자라 하고 중개사법의 가장 큰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벌금 그럼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똑같이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시켰다. 이거 무등록과 같은 급이잖아요. 3년에 3천입니다. 3번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자 우리는 빌려주고 빌려받는 자 무조건 1년에 1,000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또 나오죠. 4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래 들어가면 자동으로 얼마? 1년에 1,000. 그래서 3년에 3천이니까 역시 틀린 지문.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 벌칙에 관련되는 내용은 암기표 이런 것도 주어져 있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면 점수, 안 하면 꽝 그 단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10번 문제 정도의 내용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의 내용들은 반드시 소화시켜야 됩니다. 11번 또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답이 3번에 혼인한 미성년자. 우리는 혼인을 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9살이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죠. 해당되는 것 3번. 자, 나머지는 벗어났나요? 1. 이중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한번 취소된 자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이 경과되어야 되니까 경과된 자 벗어났죠? 2번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 결격 사유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가 결격 사유니까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4번 자격 정지를 받고 10개월이 경과된 자 여러분 자격 정지든 업무 정지든 정지는 6개월까지밖에 못 내린다 그랬죠. 그러면 10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벗어났으니까 당연히 결격사유에서 벗어났습니다. 5번 파산자가 복권 처분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벗어났죠. 파산자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럼 복권이 되면 벗어났으니까 조심할 것 복권 신청을 하면 벗어난다. 이건 X죠. 복권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벗어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자 3번 이렇게 갑니다. 12번 넘어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역시 틀리는 것 답이 5번이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므로 3개월을 초과하여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X 3개월이 원칙이 돼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바쁘면 1개월만 합시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5개월 합시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칙은 3개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나머지 지문들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 2, 3, 4 잘 정리되어 있고 특히 4번 같은 사례문 중요하죠.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 양도를 이유로 전라북도 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확하죠. 자격증 취소와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북 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영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서울에서 위반하더라도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3번 내려갑니다. 자, 중개보수 청구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답이 1번이죠.
분양권의 경우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 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X예요.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아봤습니까? 내가 5억에 분양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5억에 분양은 받았지만 아직 아파트라는 물건은 없죠. 아파트라는 물건이 언제 생기죠? 분양 받으면 한 2, 3년 있어야 아파트가 다 지어지잖아. 그죠? 그동안에 내가 계약금 1,000만 원 냈고 중도금을 5천만 원 냈고 피가 5천만 원 붙었다면 자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팔았다. 그것을 분양권을 거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양권을 거래하면 수수료는 총 분양대금, 지금 문제와 같이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자기가 납입한 돈, 계약금 1,000, 중도금 5천, 피 5천, 즉 1억 1천만 원에다가 1억 1천만 원의 요율로 계산하니까 기납입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 그렇지 총 분양 금액은 아니죠. 꼭 틀리게 할 때는 이렇게 틀리게 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자, 나머지 2, 3, 4, 5 잘 정리됐고 특히 2번 보수 청구권은 중개가 완성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계약이 체결되어야 행사합니다. 특히 3번 보수의 지급 시기가 언제냐, 보수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개공사와 은행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런 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자, 틀린 것 1번 체크해 주실 것. 14번 내려갑니다. 중개업의 등록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지문은 답이 3번 들어왔습니까? 많이 했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며칠 내로 구분하여 통지합니까?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죠. 7일인데 10일 하고 들어왔으니까 X. 자, 나머지 1, 2, 4, 5 정리가 잘 돼 있고 특히 5번 지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 등록을 한 자가 7일 내로 통지가 탁 오면 5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이제 교부할 건데 교부할 때는 반드시 뭐를 확인합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5번 지문 같은 것도 거의 매회 시험에 나옵니다. 15번 들어왔습니다. 중개업의 휴업 폐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 답이 4번인데 좀 까칠하죠. 자, 개공사가 사망을 하면 그 개공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한다. X입니다. 너무나 조문이 매끄럽지만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자, 나머지 1, 2, 3, 5 정리가 잘 돼 있고 특히 5번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등록증을 갖다 내놓고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데 그때 등록증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증이라고 슬쩍 넘어갔지만 사본을 첨부한다 하면 틀려요. 원본을 첨부합니다. 이런 것도 주의하실 것. 자, 틀린 것은 4번. 그 조문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16번 사무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사무소 이전도 현실적이기 때문에 매회 출제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데 틀리는 건 몇 번? 4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사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소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일괄도 틀렸고 대표자도 틀립니다. 많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공동사무소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렸죠. 자, 사무소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개공사가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친한 개공사가 야 같이 사용하자 하고 직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죠? 좋은 점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위치에 좋은 중개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월세가 한 500만 원 된다.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근데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면 100만 원씩만 내더라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경비를 절감하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동사무소를 만들도록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만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건 절대로 없고 모든 등록할 것 자기가 등록하고 게시할 것 자기가 등록하고 모든 의무는 각자 부담하지 대표자가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도 X고 일괄하여 이전 X입니다. 만약에 공동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각자 이전 신고합니다. 모든 책임의 소재는 각자 부담한다. 그게 어쩌면 공동사무소의 가장 핵심이죠. 자, 틀린 것 4번. 1, 2, 3, 5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지문으로서 익히시고 특히 거기 1번 지문은 개공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의 동그라미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이전한 때는 이라는 말은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되어 있지 이를 이전할 때는 하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옆에다가 사후 신고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이전부터 하고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됐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1번이 정확하게 돌았죠. 그러니까 2번 지문도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지 이전할 날 하고자 할 때부터가 아니잖아 봐요. 그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틀리는 것 4번 돌았죠. 17번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 보이십니까? 법인인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 시도가 아니고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게 3번이고 이 단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물었던 것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하면 답은 몇 개? 99개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한 개는 어디 갔죠? 시, 군, 구 중에서 주된 사무소는 제외하고 시, 군, 구별로 1개소니까 99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됐죠. 특히 4번 이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즉 지점에는 지점장, 책임자는 누구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많이 정리했던 것들 틀리는 게 3번이었습니다. 18번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취소하여야 되는 것을 절대적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지급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여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빌려놓고 한번 취소돼 가지고 3년 동안 영업 못하면 사업이 망하잖아. 그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시키려 오면 제목을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암기해야 되고 절대적 취소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때 해당되는 거 기억. 중개법인이 해산했을 때 동그라미. 해산이 뭐죠? 사망.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 동그라미. 디귿.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하면 양도되어야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디귿.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역.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경우사의 소공사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어진 문제에서는 세 가지가 절대적 취소예요. 자, 나머지들은 전부 상대적 취소인데 특히 미엄,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고 금지행위는 상대적 취소 사유죠. 답은 1번 정리합니다. 19번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틀리는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데 틀리는 것 2번이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X예요. 특수법인도 법인이잖아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2번. 나머지 3, 4, 5 잘 정리됐고 특히 5번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는 없다. 그래서 개공사의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부친조는 모두 토, 근, 입, 광, 공이라는 중개상물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